안녕하십니까. 유창외과의 문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심정맥협착증의 치료 전략입니다. 왜 협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센트럴벤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스텐트를 넣으신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스텐트가 펴지는 힘 때문에 혈관이 당겨지고 이로 인해서 없었던 부분에 협착이 생겼던 환자였고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에 협착이 있었을 때 스텐트를 넣고 나서 스텐트가 펴지는 힘에 의해서 다시 엣지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좀 대표적인 사진이라서 한번 넣어봤는데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분의 이 꺾이는 부분과 그리고 클라비클과 립 사이 부분 그리고 스텐트의 엣지 부분에서 협착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여드리고자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토털 스티가 심한 환자에서 그것을 억지로 펴주기 위해 단단한 이건 월스텐트고요. 월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끄트머리 부분에 오히려 더 심하게 꺾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 월스텐트였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나서 또 이 앞부분은 다시 좁아지고 그래서 협착이 더 심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가 생겼지만 원인이 조금 다른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팔릭 베인에서 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혈관이 전반적으로 따라 올라가서 또 협착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스텐트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투석 환자의 약 25%에서 40%가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 팔이 심하게 붓고 투석 혈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일반 풍선 확장술인데 이는 재발률이 너무 높아 또 조금 더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가 생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혈류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AF를 만들게 되면 혈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혈류 자체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벽에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도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서 오실라토리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혈류가 빠르게 흘러가서 생기는 월 스트레스보다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터뷸런스 플로우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고요. 그 이외에도 혈류가 가다가 나뉜다든지 아니면 함류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곳 그리고 꺾이는 곳 이런 곳에서 당연히 터뷸런스도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협착이 더 잘 생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게 중심 정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내피세포가 변성이 되고 중막에 있던 평활관 세포들이 내막을 이동해서 발생하는 신내막 증식, 네오 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살이 차 오르면서 혈관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를 방지를 하게 되면 협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PTA 풍선 확장술이 있고요. 그리고 풍선 확장술이 충분하지 않을 때 리콜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베어메탈 스텐트,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DCB,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DCB는 최근에 그 보험 통과가 되면서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터뷸런스 플로우, 뭐 시어 스트레스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정맥관에서는 그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 이외에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바깥에서 누르는 힘, 보통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여러 뼈에 의해서 눌리는 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텐트 자체도 필요한데, 이 스텐트 때문에 발생하는 악영향이 여기 있는 크로닉 아워드 포스라는 것입니다. 리코일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PTA 후에 리콜을 막기 위해서 스텐트를 넣게 되는데, 그 스텐트 때문에 이렇게 크로닉 아워드 포스라는 게 계속 혈관벽에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로우 이외에도 크로닉 아워드 포스라는 힘으로 인해 혈관벽이 자극이 돼서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도 DCB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통해서 DCB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NEJM 2020년도에 임팩트, 메드트로닌의 임팩트가 시행했던 AV 트라이얼은 6개월, 12개월에서 각각 PTA가 일반 PTA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승인된 다른 루토니스도 마찬가지로 24개월 데이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뭐 사망률 합병증이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재협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의미하게 연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하여서 치료 알고리즘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제일 간단한 스텐트 그라프트를 쓰게 되면 뭐 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가 내벽으로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밖으로서 오는 리코일도 막을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실제 외국 데이터에서도 스텐트 그라프트가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단 승인이 되어 있지 않고요. 승인도 안 될 뿐더러 보험 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12mm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리코일, 그러니까 밖에서 막 오는 외력은 일단 스텐트로 막고,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뭐 혈류 역학이나 뭐 스텐트가 밀어주는 뭐 크로닉 아워드 포스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은 DCB를 통해서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를 막아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좋아졌느냐,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도끼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최대한 뭘 안 남기면 좋겠지만, 뭐 계통률 향상을 위해서 이거는 센트럴 베인 아니고 뭐 다른 쪽에서 더 주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DCB 사용을 좀 낫지 않겠느냐, DCB를 좀 사용을 해보자 라고 강력하지는 않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는 혈류역학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서 네오 인티바 하이퍼플라지아로 결론이 지어지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반 풍성 확장술만으로는 부족하고 DCB와 그리고 구조를 유지하는 스텐트를 전략적으로 병력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롱터 페이턴시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립이 된 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롱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센트럴 베인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첫 번째 환자 때문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텐트도 있었지만 뭐 완전히 막혀서 스텐트도 다시 넣고 한 달 있다가 보니까 또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가 뭐 다시 생겨서 시술도 하고 한 달 이후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때는 DCB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뭐 팔 부종도 심하셨고 그리고 한 달마다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한 달을 잘 버텼고 두 달도 그리고 최근에 5개월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 병원에서 투석하고 계신 환자분이신데 아직까지 혈류가 잘 압이 높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신 분이었고 처음에 이분한테 정말 이 환자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뭐 스텐트를 넣는 쪽도 다시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뭐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후부터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좋지 않았던 결론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DCB를 하고 나서 이후에 보니까 DCB 한 데는 괜찮은데 DCB 안 한 데가 다시 좁아졌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환자분이셨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DCB가 지금 12mm 같은 경우에는 4mm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수가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큰 길이가 길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케이스를 넣어 봤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도 여러 환자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3개월 되신 분들은 임팩트는 총 14분, 루토니스는 4분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이 11분, 3분 이렇게 해서 각각 78%, 75%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 3개월 동안에 좀 너무 좁아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 데이터 환자분의 데이터를 보면 이 DCB를 하기 전에 약 2번 동안 다 협착이 생겼던 환자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정도 갭을 뒀는데 이때는 종종 계속 막혔던 분들이 DCB를 하고 나니까 70% 정도의 환자분들은 재협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꽤 저는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3개월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6개월에서 70%는 유지가 되면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센트럴 베인 쪽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DCB를 사용을 해보고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이외에도 뭐 엘보나 세팔렉 아치나
이렇게 뭐 매력을 힘을 받는 부분에 스텐트를 넣고 DCB를 DCB를 쓰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만 65건 시술을 했고요. 한 올해 5월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그 분들이 6개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이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데이터가 괜찮은지를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